사실 한국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승인을 할 수밖에 없는 흐름으로 갈 거다라는 뜻도 있는데 팔면 1조 6천억. 근데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는 비트코인 ETF가 투자할 수가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지금 설명하신 걸 보면은 그 수요와 공급이 ETF로 인해서 수요가 확 늘어났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사실 한국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맞습니다. 네, 한국에서도 그러면 이제 비트코인 ETF가 좀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이게 또 제가 이제 몸 팔아서 어려운 정보로는 그러니까 되게 그런 거 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네. 또 금융위원장이라고 해버렸네요. 지금 실수죠, 실세. 네. 지금 실세입니다. 뭐 이제 미국에 가서 그런 얘기들을 할 거라고 지금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는데 그래서 결국은 승인을 할 수밖에 없는 흐름으로 갈 거다라는 게 되게 지배적인 증권가의 관측입니다. 아니 지금 총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총선이 지금 4월 10일이 총선이잖아요. 네. 4월 10일 총선에서 여야 할 것 없이 다 지금 비트코인 ETF 승인을 맞습니다. 아니 승인이 아니라 중개 거래를 활용했다는 거죠. 허용하겠다는 걸 다 공약을 내걸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공약이 나오면 여가 이기든 야가 이기든 그렇죠.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이제 또 보고 있는 게 이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7월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7월에. 7월에 이제 본격 시행이거든요. 작년 7월에 제정이 돼서 이제 다들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되게 그럼 맞물릴 가능성이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으로 이제 이용자 보호를 충분히 할 수 있으니 이제 그 바탕이 됐으니 비트코인 현물 ETF도 승인할 수 있다. 네, 맞습니다. 제가 왜 갑자기 생각했는데 그걸 무슨 거래라고 하죠? 되게 자본시장법에서 처벌하는 거를 불공정 거래, 불공정 거래에 관한 그런 법률이 선다면 그럼 이제 비트코인 ETF의 중개죠. 사실 뭐 승인까지 모르겠어요. 국내는 사실 법인이 계좌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원래 현물 ETF는 직접 사서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거랑 다르게 중개까지는 허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이게 계속 중개하면은 그럼 또 그 증권사 입장에서는 이게 뭐 하는 짓인가라는 생각을 할 거거든요. 사는 사람은 수수료 2배 띵띵 해가지고 사는 그렇죠. 거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뭐 법인 계좌에 대한 기대감도 좀 커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법인 계좌가 열리는 것도 사실은 비트코인에 되게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겠죠. 사실은 그런 의미가 있을 거예요. 이게 한국은 이 어메이징 코리아, 다이나믹 코리아라는 게 코스닥 여러분 이제 주식시장이 이제 세 가지 있고 이제 뭐 코스피, 코스닥하고 이제 코넥스 있잖아요. 근데 코스피는 그 개인 투자자가 80%가 넘습니다. 거의 90%에 육박하고 근데 또 재밌는 건 근데 코스피는 기관 투자자가 60%예요. 그러니까 코스닥이 그 개인 투자가 80%. 네. 코스피가 기관이 60%, 개인이 40%. 그런데 이게 재밌는 거는 원래 근데 이런 투자 구조를 가진 데가 아무 데도 없다는 거예요. 개인 투자자가 80%로 떠받치고 있는 증권 시장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가상자산 시장은 어떤가? 100%죠. 네, 90몇 프로. 가끔 있어요. 뭐 이제 우리 뭐 비트코인 삽니다. 뭐 이런 있죠. 옛날에 뭐 그런 아픈 얘기지만 뭐 델리오나 뭐 그런 되게 수탁 사업 하던 데나 뭐 그런 운용사들 뭐 자기들이 사서 하는 것도 있었고 뭐 그런 건데 그러니까 결국은 이 한국의 가상자산 시장은 결국은 이게 되게 리테일 투자자들 그 개인 투자자들이 떠받치고 있는 건데 사실 외국은 그렇지 않거든요. 외국은 일반 투자자들이 가격을 부양한다는 거는 사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죠. 사실은 기관이 들어와서 풍부한 자금으로 이렇게 밀어줘야 사실은 그 주가가 가고 가는데.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풍부한 자금으로 밀어줘야 되는 것도 있고 이 개인 투자자 그러니까 이게 시가총액이 그러니까 옛날에 저희가 비트코인 시가총액 작았을 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뭐 한 2천만 원일 때, 4천만 원일 때 그때는 어쩌면은 부양할 수도 있어요. 개인 투자자들이 어쩌면은. 왜냐면 시장 시가총액 자체가 작기 때문에. 작으니까. 근데 지금 이제 1억이잖아요. 비트코인 1억이에요. 근데 이 비트코인이 1억인데 1비트코인 갖고 있기도 힘든 개인이 갖고 있기도 힘든데 지금 뭐 개인 투자자들이 부양한다? 그건 거의 어려운 것 같고 그 실제 지표로도 나타나고 있는 게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이제 1, 2 거래 대금이 나오잖아요. 그쵸. 진짜 요즘 10조 되는데 아무도 없습니다. 다 뭐 5조. 뭐 업비트 그 대단한 업비트도 5조에서 10조 사이를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뭐 빗썸 같은 경우는 빗썸도 이제 수수료를 최저로 낮췄지 않습니까? 0.04%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2조를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뭐 코인원은 이번에 1000억 밑으로까지 떨어지게 됐고, 네. 그러니까 사실 그런 개인 투자자들이 가상자산이 부의장인 건 맞는데 개인 투자자들이 그럼 과연 그렇게 거래를 많이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살짝 좀 의문인 점인 거죠. 사실 생각해보면 그 주식시장도 펀드나 이런 쪽으로 자금이 많이 몰리지 사실은 개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막 많이 대량을 투자하는 경우가 있나 싶긴 해요. 그렇죠. 가끔씩 이제 슈퍼게임이 그 슈퍼게임이란 말이 되게 슈퍼게임이란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아무튼 그래서 저희 관건은 결국은 우리나라도 이제 법인들의 투자가 네. 허용되려면 사실 법인 계좌가 있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그게 없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업비트가 비트코인을 몇 개 갖고 있는지 아십니까? 1만 네, 여러분 업비트가 도대체 비트코인을 얼마나 갖고 있을까요? 네. 16,050개 갖고 있습니다. 와. 근데 진짜 그래서 상상이 안 되는 숫자예요. 1만 개나 됐다고요? 네. 16,050개. 8천 몇 개 아니었어요? 아니요, 1만 개예요. 아, 그래요? 네. 제가 그래서 기사를 잘못 봤군요. 1만 개예요. 1만 개. 16,050개. 그래서 1조 6,050억 원인 거예요. 계산하기 얼마나 편합니까? 비트코인 1억이니까. 아. 1만 그쵸. 1조 6,050억 원이니까 16,050개가 있는 거죠. 16,050개가 있어요. 네. 두나무가 비트코인 하나에 1억인데 네. 16,050개 갖고 있는데 이거를 아무도 쓸 데가 없어요. 맞습니다. 사실은 팔 수가 없습니다. 네. 계좌가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게 되게 웃긴 게 장외거래라고 OTC라고 있지 않습니까? OTC 하는 데도 있어요. 근데 하는 데도 있죠. 근데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하고 실명계좌 가지고 있는 거래소가 OTC 하면은 날아가겠죠. 그렇죠. 나락으로 빠질 수 있습니다. 날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참 재밌어요. 그래서 1만 개 풀리면 비트코인 떨어지나 뭐 드라마가 팔면 뭐 이럴 수도 있는데 팔면 와. 그쵸. 1조 6천억. 와. 근데 어마어마한 돈 아닙니까? 이게 또 제가 이 기사를 쓰면서 또 옛날 지표를 찾아봤는데 옛날에 비트코인만 2,000개, 4,000개 가지고 있던 시절도 있어요. 기하급수적으로 늘었습니다. 왜 이렇게 많아진 거예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코인 마켓, 비트코인 거래하는 마켓에서 계속 쌓였다고밖에 볼 수 없어요. 수수료가 계속 쌓였다. 수수료가 쌓였다. 네, 수수료가 계속 쌓인 건데, 그럼 또 수수료가 계속 쌓이는 와중에 이 가격도 이만큼 올라온 거는 결국은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하면서라고밖에 볼 수 없어요. 근데 개수가 거의 그러면 2,000개, 4,000개일 때보다는 뭐 10,000개씩 는 그죠. 건데. 8배가 늘어버린 거죠. 그럼 비트코인 마켓에서 수수료가 좀 꽤 나오나 보네요. 근데 이제 비트코인 마켓에서만 거래하는 코인들이 몇 개 있거든요. 그쵸, 뭐 네. 예를 들어서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칠리즈가 발행한 펜토큰. 네, 펜토큰 중에 각각의 그 축구 구단 토큰 있잖아요. 아마 네. 그거 거래해서 좀 많이 나온 게 아닌가. 그때 막 그게 막 10배 막 이렇게 많이 20배 올랐었죠. 가격이 네. 엄청 올랐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좀 비트코인 보유량이 계속 쌓인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심지어 두나무는 이더리움도 8,000개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와, 두나무가 큰 손이 될 수 있어요, 나중에. 법인 기자가 생기면 두나무가 네. 큰 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옛날에 두나무가 두나무 투자자 회사 있잖아요.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두나무의 파트너스. 네. 거기 통해서도 좀 이게 이 자금이 풀렸으면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럴 수도 있겠죠. 네. 근데 또 이제 또 제가 귀동냥한 정보를 좀 드리면은 가상자산, 그러니까 블록체인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걸 그렇게 탐탁치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정부 당국에서. 당연히 그렇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크립벤처스라고 여러분, 컴투스 자회사 중에 투자 자회사가 있는데, VC가 있는데, 송지준 대표님이 하는, 거기도 이제 사실은 되게 웹3 투자를 많이 했는데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가상자산, 그러니까 블록체인 씬에 투자하는 게. 언제까지 이렇게 눈치를 봐야 될까요? 정말 이게 안타깝게 그지없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은. 좀 빨리 이게 어쨌든 7월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시행되면 어쨌든 정부 입장에서도 투자자 보호를 했다는 명분을 쌓을 수 맞습니다. 있으니까 그때를 기점으로 좀 많이 풀리길 기대해 봅니다, 사실은. 네. 그래서 참 원래 저희가 항상 올해가 원년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올해는 확실히 이슈들이 딱딱 있어서 1월에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네. 그리고 이제 곧 다가오는
비트코인 반감기는 4월 20일 정도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4월 20일 정도로. 네. 그럼 4월 20일에 비트코인 반감기가 딱 온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런 게 이제 점점 맞물리면서 좀 다른 변화가 있을지 않을까요? 7월엔 이제 뭐 7월에는 가상자산 네, 3개월 단위로 그냥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어쨌든 7월까지 좀 이렇게 빅 이슈가 있으니까 여러분 비트코인은 잘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네. 저는 뭐 어쨌든 이 코인신 투자하면서 제일 많이 들은 말이 있어요, 여러분. 사실은 돈 벌고 싶으면 비트 해라. 네. 돈 벌고 싶으면 비트코인 투자해라라는 말을 제일 많이 들었거든요. 성공할 수 있는 투자는 비트코인 적립식 투자밖에 없다라는 말을 맞습니다.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아무튼 결국 비트가 어떻게 움직일지 많은 분들이 아마 비트코인, 여러분 비트 하나쯤은 갖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참 저희가 옛날에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희 원래 저희 테크엠에서 연초마다 그 애널리스트 분들이 모아놓고 얘기를 했는데 한 2년 연속 할 때마다 그분들이 적립식으로 사세요. 적립식으로 사세요. 이랬거든요. 절반은 비트코인이 한다. 무조건 절반은 비트코인 해야 된다. 뭐 이런 말도 많이 했었는데, 그만큼 비트코인 상징적이고 대장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대장주니까 한번 잘 지켜보시죠. 네.